삼성전자가 13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구체화한 건데요. 정부도 비메모리 분야 육성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가능성이 과연 있는 건지 신한금융투자기업분석부 소현철 부서장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궁금한 게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램과 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의 성공 요소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를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키팩터입니다. 네. 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반도체인데요. 대표적인 게 연산과 논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 그다음에 각종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다 비메모리 반도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수천 개인데, 네.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랜드와 D램이 대표적인 거고요. 나머지 모든 건 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2 곱하기 2는 4입니다. 네. 그리고 2를 입력했을 때 바로 빨리 입력하는 게 D램이고요. 네. 그거를 4라고 처리를 해주는 게 그 CPU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 랜드는 그걸 4를 저장하는 거를 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계 기술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거는 연산인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가 대부분 이제 수입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6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3,100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크네요. 예, 훨씬 2배 이상 큰 시장이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64%를 압도적인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분야에 쏠린 이유, 바꿔 말해서 비메모리 분야가 그동안 이렇게 약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20년 전에 그 IT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많은 비메모리 반도체 벤처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2001년도 IT 버블이 꺼지면서 네. 그 당시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그 은행 채권당 공동관리에 들어갔고 수많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필요한 설계 인력들을 네. 흡수할 수 있는 만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까지 경쟁 국가인 대만, 네. 중국보다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정부도 관련 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동시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저번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5세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간 핵심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육성을 안 하게 되면 향후 10년, 20년간의 메모리 반도체 헤게모니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네.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책이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작년만 해도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IT 수요가 줄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특히 D램 가격이 작년 9월 대비해서 60% 이상 빠지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이익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벤처 기업과 설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같이 좀 팔을 걷어붙여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겠다고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삼성이 발표한 내용, 반도체 비전 2030의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하면 반도체 연구개발 생산에 133조 원 투자고요.
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15,000명 양성, 또 뭐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협력체계 갖추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도 자체 육성책을 내는 적도 있었고 그런데 왜 큰 효과를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걸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012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뭐 하이닉스가 SK그룹 넘어간 게 2013년도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생존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네. 삼성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성과가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 네. 10년 전만 해도 디스플레이용 비메모리 반도체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그동안 저희가 10년 이상 유동성, 시중에 네. 많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갔고 네. 이 돈들이 벤처,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벤처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모금 자본을 통한 벤처 기업 육성이 네.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아마 제일 미약했기 때문에 그동안 성장이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2030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하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뭐 사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적인 기업이 인텔, 퀄컴 등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기는 하지만 네. 사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 시장 점유율이 과거에 한 10% 초반대였는데 최근에 네. 19%까지 올라갔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에 가장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를 중소벤처기업들한테 개방하겠다.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많은 설계 기술을 갖고 제품을 개발해도 수탁 생산이 파운드리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번 부분 삼성이 이번에 이 비메모리 생산 설비를 개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